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빠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글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원작도 그렇고 글렌은 매기를 만나고 나서 삶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와 원작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영상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I thought of you. Losing me, hurting it. And I couldn't take it, so I hid. To stay alive. 자, 우선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원작에서의 글렌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드라마에서는 글렌이 피자 배달부였다, 그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원작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만화 커트가 있는 건 아니고 글렌이 동료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글렌도 릭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애틀란타 출신이었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피자 배달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죠. 아파트나 차량 대출 때문에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고 부모님은 별거 중인데다가 심지어 글렌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글렌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한 가지 특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열쇠 없이도 자동차의 시동을 거뜬히 걸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능력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자동차도 훔치고 유흥도 즐기죠.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갚아야 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결국 글렌은 정말 만나기 싫지만 도움을 요청하러 부모님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 과정이 글렌에게는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어차피 좀비판인 거 빚도 없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 새로운 날이라고 정해진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글렌은 한 번씩 멘붕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빠른 판단을 내렸던 글렌이지만 워낙 심적으로 여리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어쨌든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좀비 아포칼립스에서의 글렌은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막 살자, 이것과 다를 바가 없죠. 시즌 1에서 글렌을 보면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뛰어다니죠.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면 이 사람은 목숨이 5개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렌은 좀비 아포칼립스를 맞이하는 자세가 상관없다, 죽으면 죽는 거다, 그런 식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시즌 1에서 나왔던 좀비 분장 장면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릭과 글렌이 좀비 분장을 하고 이 건물 옥상에 갇혀있던 멤버들과 함께 탈출하는 과정으로 그려졌었죠. 그런데 원작은 약간 다릅니다. 드라마와 다르게 릭이 글렌의 도움을 받아서 캠프로 먼저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애틀란타 시내에 총기가 가득한 곳을 안다. 그래서 릭이 글렌에게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서 저 총들 좀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글렌 입장에서는 갈 필요가 없었죠. 릭은 가족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반대로 글렌은 혼자서 잘 도망다니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안 가도 됐습니다. 근데 릭이 부탁을 하니까 일단은 따라 나서죠. 그러면서 가는 길에 몸에 좀비 내장을 묻히면 좀비들이 모르지 않을까 하면서 내장을 온몸에 바릅니다. 글렌은 토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면서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모르는 길이 없어요. 얼마나 다녔으면 릭이 놀라가지고 너 이거 매일 했냐, 그런 말도 하죠. 어쨌든 글렌 때문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총도 가득 챙깁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게 되고 릭과 글렌은 정신없이 도망가게 되죠. 다행히 둘 다 안전하게 캠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원작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저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신 나간 사람들의 행동이었죠. 이런 식으로 글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즌2에서 농장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매기를 만나게 되고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깨닫기 시작하죠. 먼저 드라마부터 살펴보면 우물에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됐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허세를 데리러 시내로 갔다가 적들을 만나고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매기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It's because of what you said. That I love you? Yeah. Rick, your dad, they were counting on me, and I only thought of myself.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모습도 보이죠.
이제 자기도 아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맥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게 되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드라마에서는 약간 순화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됐지만 원작에서는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그려졌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원작에서는 농장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료화면을 쭉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에서 글렌과 릭은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서 정찰 겸 헬리콥터가 떨어진 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버너가 운영하는 우드버리까지 가게 됩니다.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거버너는 이 세 명을 바로 잡아들여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의 캠프는 어디냐 하면서 막 고문을 합니다. 드라마와 달리 원작의 거버너는 약간 하드코어하죠. 그래서 글렌이 보는 앞에서 릭의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미션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강간까지 하게 되는 아주 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우드버리 쪽의 사람이 이 세 명을 풀어주면서 교도소로 미친듯이 도망치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이죠? 교도소는 이미 좀비판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글렌의 멘붕병이 또 한 번 도지게 되죠. 글렌은 매기에 대한 걱정으로 순간 이성을 잃고 자동차로 교도소 벽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갈비뼈가 다 부서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결국 치료를 받고 깨어나게 되는데 이때 글렌이 내가 맥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싶은지 그런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실에서 나오자마자 헛셀의 허락을 받고 맥이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원작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글렌의 인생은 매기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매기를 만나기 전에는 게임을 하듯이 인생을 살았지만 매기를 만난 뒤에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와 원작 간의 차이점도 약간 있었고 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재미날 에피소드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풀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는 것,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인생의 재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드라마와 원작을 비교해가면서 간만에 글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난 주제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 안녕!